바지 내리고 하루 종일 걸으면 허리 아프더라고요. 요새는 힙합하는 친구들도 어느 시점에 성공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스타일이 다 좀 유러피안처럼 변해요. 누구든 동료가 사라지는 느낌? 건방진 생각으로 바로 가서 여기 해주세요 해서 우잉 박았어요. 나중에 AI가 음악을 만들 건데 그걸 만들면서 느끼는 재미를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불부터 나의 발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피라고 하고요.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뵙게 되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정말요. 인연이 아닌가. MTV 재팬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을 찍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요. 일본 아티스트인 니코라는 친구랑 함께 곡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곡을 같이 부르려고 스케줄을 왔습니다. 바로 촬영을 갈 수 있는 착장을 그냥 집에서 챙겨 입고 왔어요. 그리고 니코라는 친구한테 어떻게 입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좀 파란색 베이스가 있고 근데 좀 차분한 느낌?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푸른색 느낌을 하지만 좀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일단 루이비통 빈이고요. 아마 퍼렐 라인인 것 같아요. 이거 후디는 이거인 거고요. 루이비통이고 이거는 제가 레퍼블릭이라는 그 티빙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결승전 무대 때 매자 해가지고 저를 위한 선물 겸 해서 네 그때 샀던 그런 가방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도그 워커의 컨셉으로 나왔던 라인이어서 여기 도그 러버예요.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베이프인데 베이프 좀 상위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일본 와서 좀 일본적인 느낌 나는 이런 문양들이 캐피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본에 가는 김에 입자했고요. 바지 디테일이 예쁘죠? 디젤이에요. 어떠한 촬영이 있어서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거를 구해주셨는데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소장하고 있는 디젤 바지. 그리고 신발은 팔라스 어그 콜라보한 루니툰즈 트위티 얼마 전에 나온 라인이고, 그리고 상의 티셔츠는 추울까봐 롱슬리브 입었는데 이건 노매뉴얼 제품이고 안에 거는 뭐였다 보테가. 여기 보이는 이 한국 로고가 네. 굉장히 괜히 반갑네요. 그쵸. 그리고 추울까봐 챙겨온 패딩도 노매뉴얼 제품인데요. 네. 오. 얼마 전까지 영등포에 살았어서 더 현대를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가 아이템들이 예뻐서 뭐지? 하고 비니도 사고 그때 후드티도 사고 여러 가지 사서 보니까 노매뉴얼이더라고요. 도메스틱 브랜드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날 제가 매장을 방문한 것이 2년이 돼서 그쪽에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컨택이 오셔서 새로운 시즌 런칭 파티에 공연을 해줄 수 있겠냐 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앨범을 냈었는데 거기에 제 공식 멀치를 노매뉴얼이랑 콜라보를 해서 노매뉴얼의 아이템들과 제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앨범의 굿즈를 같이 만들어서 제작해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노매뉴얼을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가 좀 깊은 킹리피에 제가 뮤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미아는 바지 내 루이비통 막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루이비통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그때 느꼈었는데 네. 지금도 보면 가방도 그렇고 헤드기어도 루이비통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루이비통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타투를 루이비통 로고를 박으면서 애정이 커졌었는데요. 그냥 우연히 루이비통 매장을 지나가다가 이 로고 모양이 있는 귀걸이를 발견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요. 와, 나 저거 얼굴에다 타투 박으면 개 이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타투를 대부분은 엄청 고민을 하시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자아가 비대하고 뭐랄까 자의식 과잉이어서 함부로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앞뒤 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패기를 내 삶에서 증명하려면 바로 박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면 자기 진로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뭐를 못하게 되고, 근데 저는 타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길을 내가 개척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겠다 이런 건방진 생각으로 바로 가서 여기 해주세요 해서 우잉 박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 뿌듯한 점은 제가 쇼미더머니 시즌
에이든의 얼굴 타투가 블러나 스티커로 가리지 않고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분들에게 호감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는 부분이 페이스 타투가 있는 첫 번째 호감형 뮤지션이 아니었나.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스스로는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루이비통은 저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함께 저랑 있는 느낌. 지금은 뭔가 그러니까 스트릿이란 럭셔리 웨어를 섞는 게 좀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첫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무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팬디 시어링을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그게 뭔가 애티튜드가 되게 멋있었던 게 예선 중에서 관객들한테 던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고야대도 던지고. 네. 그런 럭셔리를 다루는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확실히. 좀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더 있냐면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스프림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Do you skate?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엄청 유행을 끌기 전이라 진짜 페어팩스에 스프림 매장이 있고 그 매장 안에 막 하프파이프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스케이터고 네, 그냥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스프림은 다 해져 있고 피 묻어 있고 찢어져 있고 그게 단순히 패션을 예뻐서 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패션이 자기 애티튜드랑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죠. 왜냐면 막 스트레이트로 입으면 이런 데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더 까불게 되고 그런 애티튜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음악이나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저 몸에 체득한 바이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명품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애티튜드를 먼저 표현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비록 명품을 살 수 있는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능력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스트릿적인 애티튜드와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다를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긴 해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겨서 솔직히 말하면 뭐가 유행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캐치업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사야겠다고 알아볼 때 여러 브랜드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언젠가는 이 브랜드 옷을 많이 사고 싶다라고 했던 브랜드가 꼼데가르송이에요. 네, 꼼데가르송의 그 좀 페미닌적인 뉘앙스 패치워크나 아니면 디자인도 엄청 독특하잖아요. 근데 더 과감하게 들어가서 막 드레스처럼 보이는 그런 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 양가적인 감정인데요. 엊그제 베이프를 갈 때 제가 엄청 다양한 컬러를 막 다 써서 갔어요.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있는데 내가 너무 나이에 맞게 입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고 좀 더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옳은 결정처럼 이야기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이 들면서 깨닫기는 해요. 좀 사회적인 동물이 되면서 제 세상의 고집을 조금 누그러뜨리긴 했어요. 이쪽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고 원해왔던 건데 만약에 20살 때 막 베이프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수프림 아웃을 해서 그렇게 입고 있었어. 그렇게 80살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입고 계시는 레퍼런스가 잘 안 보이는 게 일본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분들은 좀 더 그런 과감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힙합하는 친구들도 어느 시점에 성공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스타일이 다 좀 유러피안처럼 변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수프림 입었을 때 기리보이가 그립고 근데 다 이제 막 코드쿤스트든 누구든 디자이너 막 유러피언 이렇게 가버리니까 동료가 사라지는 느낌? 더 나아가서는 같은 종족이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를 먹어도 최대한 그런 스타일들을 유지해서 어떠한 한 명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되는 자리가 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막 지금 바지 내리고 하루 종일 걸으면 허리 아프더라고요. 요새는 진짜로 옛날에는 날아다녔는데 요새는 힘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스타일을 변하게 만드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패션에서 그냥 두 가지 꼭 철칙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옷은 잘못이 없다. 어렸을 때 아는 형이 해주는 건데 바지가 길어서 자르려고 한 거예요. 다리가 짧으니까. 근데 야
자르지 말고 끌고 다니든 어쨌든 그대로 소화해. 옷은 잘못이 없어. 너가 알아서 소화해. 이렇게. 그래서 그때 배웠죠. 아 그렇구나. 이 바지가 이렇게 나온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옷에 나를 좀 맞춰보려는 생각도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입는다. 왜? 맞으니까. 네, 영떡이라는 아티스트가 여자 옷을 입는데 너 왜 여자 옷을 입냐? 너 혹시 게이냐? 아니 맞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여자 옷 칸도 무조건 다 봐요. 그래서 예쁘면 입어보고 맞으면 사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릭 중에 절반이 다 여자 라인이에요. 그래서 직원분이 그거 여자 아니면 저 이 핏이 좋다고. 갈수록 좀 숫자적인 부분이 세상의 전부가 돼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사진 하나를 올려도 바로 성적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아티스트들도 숫자적인 성공이 거의 유일한 꿈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항상 해주는 얘기가 우리들이 진짜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음악을 만들어서 성공을 이룬다가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까먹으면 나중에 AI가 음악을 만들 건데 야 AI 눌러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걸로 저작권 벌자 야 하는 사람한테 없는 건 실제 그분이 그걸 만들면서 느끼는 재미를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이 아티스트들도 그거를 자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갈수록 성공하기가 힘들어질 텐데 다만 노래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의 즐거움이 우리한테 뺏어갈 수 없는 유일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는 낭만적인 세상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기분상 보이시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도 어쨌건 이거랑 만난 인연이 생겼는데 아 네. 그때 팬디 시어링을 네네네. 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멋있어서 네, 그거 완판 시켰어요 제가. 진짜요? 너무 뭐 국내에 몇 개 없었다던데? 그래서 제가 바로 보자마자 너무 땡. 아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I'm on feeling like I'm wasted.